코로나19가 발발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되면서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보건당국은 피로가 누적됐고 도내 음압병상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들면서 이들을 치료할 병상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학교는 원격 수업, 회사는 화상회의가 기본인 사회. 2미터씩 거리를 두던 집회마저도 침묵 시위로 바뀌고 광장은 사라진 지 오래다. 병원 밖을 나가지 못한 지 89일째. 그 누구도 바깥의 풍경을 볼 수 없다. 타 지역으로 이동이 제한된 지도 수개월이 흘렀다. 노을을 보며 한강을 거닐던 일들이 마치 수백 년 전의 일처럼 느껴진다. SKBS 생방송 안내 시스템입니다. 오늘의 영웅 생방송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문 인식을 위해 엄지손가락을 화면에 올려놓으세요. 지문 인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얼굴 인식을 위해 휴대폰의 전면 카메라로 본인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후 생방송 연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웅 진행을 맡고 있는 국민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3,799일째 되는 날인데요.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3,799번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병원에서 간호노동을 하고 있는 간호사 안아리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작부터면 만 10년 넘게 일하셨는데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K방역의 주역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하시겠어요? 물론 잘 막아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막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로도 응원의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 100년 만년 덕분에 님이 10년 동안 매일 덕분에 챌린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이천사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셨고 당신이 대한민국님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당신들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격려해주고 계시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아픈 사람은 늘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꼭 필요한 일, 중요한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걸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감사하지만 너무 희생을 기본값으로 찬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병원은 제 직장이고 저는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일을 하는 게 이렇게까지 찬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연결이 끊기네요. 통신 상태가 불안정한가 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의료진 덕분에 소중한 하루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노동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모두가 매달려 방역을 위해 애썼다. 정부의 지침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2020년 국민과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저희는 2월 19일경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음압병실에 있는 내 병상에서 환자를 보고 있고 여기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옆에 있는 다인실에도 환자를 넣을 수 있도록 음압 간이시설을 막 만들어요. 간호사실도 여기 있었다가 저기 있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좀 굉장히 급작스럽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후에 공사를 시작한다면은 그날 당시에 30명의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전과를 다 보냈어요. 전동을. 여기저기로 다. 그 와중에는 중환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전동 보낼 때 불안하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전동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 확진자 병동을 만들기 위해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제한하고 저희 지금 병실이 없으니까 옆에 병원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밀고 저희 병동에 원래 있던 환자분들을 빼려고 막 퇴원시키고 막 다른 요양병원 보내고 다른 병동 보내고 그냥 좀 난리가 났었었죠. 말 그대로. 환자가 이게 들쑥날쑥하잖아요. 빠지기도 하고. 근데 빠졌을 때도 인력을 조금 확보해놔야지 또 갑자기 입원이 생기더라도 되는데 이제 빠지면 또 인력을 확 줄이고 그러다 갑자기 환자가 막 오면은 이제 그때 빨리 인력을 구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런데 인력을 평소에 좀 충분하게 확보하는 거는 병원에서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동에 15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면은 지금 경력직 2명이 빠져서 13명이 됐어요. 그 인원을 2명을 신규 인원으로 채워 넣으면은 그 안에 병동에 남아있던 그 13명의 간호사들은 죽어나요, 진짜로. 이 2명은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말로 마이너스 0.5인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교육을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현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환자 1명 살리기도 급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내 환자 보기에도 바쁜데 이 사람 교육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없어요. 전체 간호사들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이 진짜 없거든요. 그 중환자실 볼 수 있는 인력은 트레이닝은 그냥 뭐 잠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이 필요한데 몇 개월이 필요할 텐데 그 인력이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 전 국민의 0.2%가 감염되는 수준까지는 현재의 중환자실 병상으로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비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잠시 중단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감당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환자실 간호 인력이 원래도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코로나19 중환자는 이 일반 중환자에 비해서 간호 인력이 한 서너 배쯤 더 들어가거든요. 예.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그냥 배치하면 별도의 훈련 없이 배치하면 이게 본인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환자도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을 잘 볼 수 있는 전문 과목이 뭐 일부 전문 과목에 한정돼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배치된 중환자실에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사립대 병원들이 확진자를 받지 않아 공공의료시설이 포화 상태다. 의료진들도 점점 지쳐간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사립대 쪽에서는 확진자를 먼저 받지 않아요. 국립대 쪽에서 먼저 환자를 받아요. 근데 이제 환자를 받다가 넘쳐나면은 이제 사립대 병원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립대 병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거절하고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다 공공의료 쪽으로 가는데 공공의료 시설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환자는 넘쳐나는데 그에 걸맞는 이제 시설은 부족한 거예요. 대구 쪽에서 확진자가 많아졌을 때 대구 지역에 있는 환자를 저희 쪽에서 받기도 했었어요. 그쪽에 병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대구에서
산소, 낮은 농도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분이 이제 서울대병원 전원을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와도 3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오는 와중에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도착을 했었을 때에는 이미 맥박이 없고, 그 다음에 호흡도 없는 이런 상태였었어요. 1시간이나 2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질 좋은 병원들,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라면 굳이 서울까지 왔을까? 만약에 가까운 병원이 있었다면 조금 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1차 K방역은 잘한 게 아니라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스템에서 운이 좋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이 정도고 확진자 수가 이 정도지, 운이 좋지 않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 지역 한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힘들겠죠. 치료 못 받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유행이 다시 확산되기 전까지 K방역이라는 담론이 약간 국뽕이랑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공공의료 얘기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K담론이라는 이제 환상이 사실 정책 결정자나 정치 영역 안에서 이 정도면 됐지, 세상에 대한민국 제일 잘하던데? 약간 이런 뉘앙스로 비춰지고 있어서 진짜 이게 뭐지? 이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음압실 병상 수가 198개밖에 안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음압격리 병상 수가 국가 지정되어 있는 게 43개밖에 안 됩니다. 공공병원의 기능을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정부 들어서 사실은 공공기관의 숫자나 그리고 공공병상 수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국립보건서비스 체계로 세금, 그러니까 재원도 공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돈도 공적으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국가 혹은 지자체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원은 공공으로 하는데 제공은 다 민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들을 더 공공을 늘려야, 우리가 그 사립유치원 사태 때 봤잖아요. 최소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의미 있는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잖아요. 민간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는 그 상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프면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고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럼 결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교육과 의료는 특히 기본적으로 사회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장을 해줘야 될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정부는, 사회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해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지는 않도록 해주는 것.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그 병원과 의사, 간호사를 이제 고르게 분포시켜서 어디 살거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것.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공공성, 그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한 몇 개월이겠죠. 이게 한도 끝도 없는데 계속 이 상황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냥 진짜 간호사들 고생한다고 얘기하는 걸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는 게 진짜 절실해요, 현장에서는. 그래야지 진짜 환자한테도 제대로 간호를 할 수가 있고, 간호사들도 현장을 안 떠날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진짜 지쳐서 떠나거든요. 그런 손편지, 간식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위로를 받았다, 그래도 힘을 얻었다고 얘기하시는 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정부가 나서서 공공의료 확충도 안 하고 인력 확충도 안 해주면서 덕분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정부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덕분에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했다기보다는 정부가 실제로 해야 될 일, 정부가
힘과 자원을 가진 조직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고 돌아보면은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져 있을 거예요. 돈이 없는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더 어려운 세상에 오거든요. 2040년은 어떤 세상을 바랍니까? 2040년에 바라는 세상은 우리는 지금보다는 좀 더 공정하고 그리고 평등한 세상을 와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을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외쳐야 된다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냐에 따라서 10년 후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지금과 똑같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년) 오늘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은 가능하다.